안녕하세요. 글쓰기 말하기 연구소 언어의 정원 그리고 크리티카 아카데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살펴봄으로써 왜 내 자소서는 늘 광탈하는지를 알아보는 자기반성의 시간이죠. 자소서 작성법 특강입니다. 오늘 자작특 영상에서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자소서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제 제 아카데미의 과거 수강생 사례이고요. 실존한 사례 맞습니다.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이해를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 영상의 설명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생이 쓴 원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본 자소서의 문제가 뭔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는 게 훨씬 나을지를 논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가 실제로 첨삭한 최종 완성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도 자소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술들을 오늘 꼭 배워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이전 버전의 자소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원본 자소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지어 공부하는 걸까? 이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가장 먼저 든 의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었지만 제 꿈은 확고하게 검사였습니다. 고민 끝에 법률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능통한 법조인을 요구하기 시작한 추세에 따라 문이과의 지식을 두루 갖춘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문과생이었지만 수학, 대회, 과학, 컨테스트, 화학실험 자율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 교과를 골고루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대로 서울대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야겠습니까? 만약 고친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 자소서에는 꽤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거대한 실책이라 할 만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소서를 쓸 때 상당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 문제가 뭘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소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과 깔딱이 없어요. 그저 제너럴리스트 같은 검사를 요구하는 게 현재 추세고 마침 나도 이과 과목을 좋아했으니까 이과 공부를 했다. 이게 이 자소서의 논리 구조입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고 마침 내 취향도 맞아떨어져서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 뭐 이런 논리죠. 왜 법조인은 법률 말고 다른 분야에도 능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서술이 돼 있어야 하고 검사의 직무 혹은 업무 중에 어떠한 측면이 문과와 이과 지식 등을 모두 요구한다고 생각했는지 본인 나름대로의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 문장들을 통해서 자소서의 주인공이 자소서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사항이 도대체 뭡니까? 본인이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과 계열의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부했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려다 보니까 자소서에 자신이 통섭적으로 공부했다. 나는 융합형 인재다. 이런 어필을 하려는 서술 전략이겠죠. 그래요. 좋다 이겁니다. 문과 공부와 이과 공부를 딱히 분리하지 않고 통섭과 융합을 추구했다. 서울대 자전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름 유의미한 내용이죠. 일단 컨텐츠 메시지 자체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거느렸다는 행동을 서술했다면 그와 함께 당연히 뭐가 쓰여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유죠. 이유입니다. 대체 왜 그런 수고로움을 일부러라도 감수를 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얘기나 사연이 같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뭐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랬다? 아니면 내 취향이 그래서 그랬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유라고 쳐줘도 굉장히 주관적이고도 자의적인 이유인 거죠. 검사라는 직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들 중에서 도대체 어떠한 측면들이 문과적 지식 말고 이과적 지식까지 요구하는지 본인 나름대로 생각 내지는 견해까지 피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본 원본 자소서처럼 이렇게 이유 설명이 없어버리면 마치 전 이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뽑아주세요. 이런 뉘앙스밖에 안 돼요.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런 학습을 했는지, 그런 행동들을 취했는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래야만 자소서에 쓰인 스토리와 사연에 자연스레 심사자가 녹아들듯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쳐볼까요? 이게 바로 제가 첨삭한 예시입니다. 왜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지어 공부하는 걸까? 이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가장 먼저 든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릴 때부터 꿈이 검사였지만 훌륭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 지식만이 아니라 법의학, 화학, 공학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이과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과를 통삽하는 공부는 사건 사고를 파악할 때보다 폭넓고 유연한 사고를 길러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문과생이었지만 수학, 대회, 과학, 컨테스트, 화학실험 자율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전 교과를 골고루 열심히 학습했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봤던 원본에 비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왜 문이과를 아우르는 공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을 뿐더러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되고자 하는 이상향으로서의 장래 희망마저도 곁들여 설명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텍스트 자체에 호소력이 있게끔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소서를 쓸 때 아까 그 원본처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열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러면 속칭 망한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광탈하는 자소서들은 수많은 유형 중에 굉장히 흔한 케이스죠.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음번엔 자신의 자소서를 쓰실 때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정한 행위를 언급할 땐 길든 짧든 반드시 뭐가 유추되도록 써야 한다? 그 행위를 한 이유, 근거, 원인, 까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들 도움이 되셨나요?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자소서 작성법 특강 시리즈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이 자작특 강연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처럼 실제 제 수강생 사례였던 콘텐츠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이 자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부 합격했던 경우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자신의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아마 굉장한 팁들이 될 겁니다. 소위 합격생들의 꿀팁 멘토링이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세요.